자, 책임 능력입니다. 자, 먼저 자, 책임 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물 변별 능력과입니다. 이 변별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말한다. 괄호돼 있죠?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보면 노트 53페이지. 자, 책임 능력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 그러면 책임 능력자가 됩니다. 반면에 어느 하나가 없죠?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든지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든지 두 가지가 모두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능력자가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AND로 되어 있는지 OR로 되어 있는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2번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따라서 책임 능력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본질 보시면 전 시간에 이것도 설명드렸죠. 도의적 책임론하고 사회적 책임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형법 태도도 잘 봐두시고요.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를 펴시면 자,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본다. 범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은 범죄 행위 시가 되고 우리 형법 태도는 바로 이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 나온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도의적 책임론만 확실하게 해두시게 되면 사회적 책임론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됐죠?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 밑줄 그시고 범죄 행위 시 밑줄 그시고, 그쵸? 형법의 태도도 뭐다? 밑에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건 참고로만 봐두세요.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책임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은 재판 시, 형벌 부과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비판을 받는가 하면 이 형벌 능력으로 만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4세 미만자나 명정자, 즉 만취자는 재판받을 때에 14세가 넘을 수가 있고 술이 다 깨잖아요. 정상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범인 아무리 재판받고 형벌받는다 할지라도 또 상습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벌 적응 능력이 없으므로 무능력자가 된다는 비판점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뭐 이 비판점이라든지 사회적 책임론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검찰직이라든지 경감부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일반 경찰이라든지 법원직 하시는 분들은 도의적 책임론, 형법의 태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책임 능력의 규정 방법 나와 있는데요. 생물학적 방법이 있고 심리학적 방법이 있고 두 가지를 합친 혼합적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 상태를 기술하고 그 상태가 있다면 바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는 방법인데, 자, 이때 책임 능력의 유무는 누가 판단한다? 의사 등 전문가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생물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9조 동그라미, 11조 동그라미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심리학적 방법은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심리학적 방법만 규정해 놓은 형법 조문은 없어요. 그냥 법관이 판단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혼합적 방법은요, 의사 등 전문가가 이 감정을 기초로 해서 법관이 그걸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 심리학적과 생물학적이 합쳐진 것이 혼합적 방법인데, 빨간색으로 형법에서 10조다 동그라미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거 색깔 칠하셔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것도 여기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았다. 범죄 행위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중요합니다. 판례 두 가지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보면 자, 10조 나와 있죠? 10조 밑줄 그시고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되어 있음을 요한다. 끊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형법 제10조는 뭐다? 혼합적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범행 당시
빨간색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즉 범죄 행위 당시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있었으면 심신장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이 말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요 마지막에 있는 두 줄, 세 줄짜리가 위에 나와 있는 도의적 책임론입니까? 사회적 책임론입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를 보고 있잖아요. 재판 시가 아니고 범죄 행위 당시죠. 가로 열고 도의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도 똑같아요. 평소 간지를 있었다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범행 당시 동그라미. 자, 발작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그러면 심신장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당시에는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미약죄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도의적 책임론인 거예요. 이런 지문들 문제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책임 무능력자를 볼 텐데 바로 가지 말고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책임 능력은 우리 형법이 소극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한정 책임 능력자가 아니면 100% 다 뭐다? 정상인이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 책임 무능력자와 한정 책임 능력자만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까지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 무능력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X를 했어요. 한정 책임자는 능력이 세모니까 세모를 해둔 것이고요. 자, 무능력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있고요. 형사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가 있어요. 이 둘을 무능력자라 불러요. 두 번째, 자, 한정 책임 능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법에 둘이 있는데 미약자가 있고 농하자가 있고 이 둘은 뭐예요? 이 둘은 한정 책임 능력자예요. 외우세요. 자, 책임 무능력자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다. 자, 한정 책임 능력자에는 심신미약자와 농하자가 있다. 그래서 요 각각 두 명 요 둘을 빼고는 나머지 100% 다 뭐다? 정상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형사 미성년자는 우리 형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9조에. 그래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이고요. 심신상실자는 10조 1항이 있고 10조 2항이 있어요. 상실자는 10조 1항이고 미약자는 10조 2항인 거예요. 자, 상실자는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 나중에 다시 법조문 보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플러스 사물 변별 능력 또는이에요. 또는 엔드가 아니고 또는이죠.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어느 하나만 없으면 전부 다 무능력자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조문에도 사물 변별 능력 O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뭐가 돼요? 상실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벌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미약자는 똑같아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and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가 뭐예요? 심신미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10조 1항과 10조 2항을 보게 되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없는 자냐 그러면 상실자가 되고요. 미약한 자냐 그러면 미약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아요. 자, 심신미약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세요. 이건 개정되기 전에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이란 말을 지우시고 요거를 이렇게 지우시고 의무적이라고 바꿔두세요. 의무적 감경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농아자는 11조에 나와 있는데 농자 플러스 아자. 그래서 귀머거리 농 벙어리 귀머거리이자 and 벙어리인 사람을 농아자라 하는데 우리 형법에는 필요적 감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셔야 돼요.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고 상실자 벌하지 않고 미약자는 의무적 감경이고 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이라는 거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자, 교재에서 뭐라고 했나요? 앞 페이지에서 구조하고 11조는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여기 구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형사 미성년자가 구조잖아요. 구조. 그 다음에 농아자가 11조예요. 이 두 가지. 농아자하고 심신미약자 이 두 가지 묶어놨죠. 묶은 것은 뭐다?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 교재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10조는 뭐라 그랬어요? 10조는 혼합적 방법이다. 근데 10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1항하고 2항은 혼합적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복잡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제가 요게 10조 1항이고 10조 2항이잖아요. 박스로 묶었잖아요. 그쵸? 박스로 묶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and 그 다음에 뒤에 부분 3월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미약한다. 그치?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쭉 끌고 내려오면 이건 누가 판단해요? 심신장애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요? 의사 등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미약하다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심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사가 판단하고 없다, 미약하다는 것은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것을 혼합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조 1항하고 10조 2항은 뭐다? 혼합적 방법이다. 나머지 위에 거와 밑에 거는 생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됐죠?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자,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책임 무능력자 관련해서 1번 형사 미성년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조문인데요.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그쵸? 벌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밑에 나와 있지? 밑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라든지 보안 처분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근데 밑에서 보겠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받아요. 받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물학적 방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차에 따라서 똑똑한 친구가 있고 똑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았을 때 8살짜리, 9살짜리 천재소년 5개 국어, 6개 국어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자들은 그래요. 14세 미만자라면 지적, 정신적, 성숙 정도와 관계없이 즉 천재소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뭐다? 절대적으로 책임 무능력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14세 미만자는 설령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부정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받으시고 그리고 14세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즉 옛날에 호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호적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도 참고로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을 좀 받으세요. 자, 효과 받으셔야 됩니다. 효과.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소년법상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소년법에서는 자, 몇 살을 소년으로 하는가 라고 해서 19세 미만자를 소년이라 불러요. 소년. 자, 4조를 잘 보셔야 돼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보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보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보시게 되면 이것이 보호처분인 거예요. 보호처분. 자, 그래서 이 4조 같은 경우는 보호처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 2, 3을 묶어볼게요. 자, 죄를 범한 소년. 이 범죄 소년은 제가 쓴 말입니다.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 소년이라 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법에 저촉됐다라고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불러요. 촉법소년요. 그 다음에 3호를 가보시면 무슨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해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범소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건 교재에 넣지 않았어요. 그 시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범한 소년, 범죄 소년, 저촉소년, 촉법소년, 그 다음에 우려 있는 사람, 우범소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년법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이대를 한번 볼게요. 1번에서는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했지 나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나이는 죄를 범한 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9세, 2조에서 19세 미만자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9세 미만자가 되는 거예요. 몇 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14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4세라는 근거 조항은 어디 있는가요? 근거 조항 여기 있잖아요.
형법 구조에 나와 있잖아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반대 해석해 볼까요? 14세가 넘어야지 벌한다고요. 그래서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자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콩밥 먹는 거, 콩밥 먹는 거예요. 자, 법령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자까지래요. 이 사람은 촉법소년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4세가 되지 않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형벌과 보완처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뭐는 받는다고요? 보호처분은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뭘 못 받아요? 형벌하고 적지 마세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아니 밑에 가볼까요? 적으면 여러분이 또 따라 적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잖아요. 이 친구는 형법 구조에 따라서 형벌하고 보완처분을 못 받아요. 대신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4조에 따라서 보호사건 심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아요. 됐죠? 그 다음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1호에서 죄를 범한 소년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뭘 받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다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 친구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자잖아요. 그쵸? 이 친구는 뭘 받아요? 형벌도 받고 보완처분도 받아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건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처분도 받아요. 보호처분 어디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호사건 심리에서 1호 죄를 범한 소년도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호사건이라는 것은 보호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호에 해당하는 친구도 보호처분 받고 2호도 보호처분 받고 3호도 보호처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는 형법상의 형벌 보완처분 받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받고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자, 3호를 볼게요. 우범소년으로서 10세 이상인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해요. 근데 10세 이상만 되어 있지 14세 미만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2조에서 19세 미만자라 했잖아요. 그쵸? 소년은 그래서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 다 걸리잖아요. 우범소년은.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트를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소년법의 특징인데, 자, 19세를 제가 적어 놓은 이가 있죠. 이건 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세를 적어 놓은 곳은 형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10세라고 적어 놓은 곳은 소년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9세 이상자는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쵸? 성인은 책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형벌하고 보완처분을 다 받아요. 형벌하고 보완처분 받아요. 근데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소년법에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소년법 제4조에 가보면 1호, 2호, 3호에서 보호처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인은 보호처분을 못 받죠. 그렇죠? 보완처분이 뭔데요?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질 채운다든지 그쵸? 그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14세 이상 19세 미만자가는 책임 능력이 있죠. 책임 능력이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 형벌도 받고 보완처분도 받아요. 그다음 보호처분도 받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형벌 보완처분 받고 범죄소년도 형벌 보완처분 받으면 그리고 보호처분까지 받으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자가 더 불이익한 거 아닌가? 왜? 하나, 둘, 세 개를 받으니까 성인은 두 개를 받으니까 성인보다 야가 더 불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형벌과 보완처분에 있어서 성인들보다 약간 DC를 해줘. 우리가 뭐 미용실 가거나 어디 뭐 성형 이런 병원에 가보면 연예인이라고 해서 연예인 DC를 해주는 경우 있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인만큼 형벌을 왕창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좀 DC해서 깎아서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년법상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밑에 것이 뭐예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자가 이제 우범소년이죠.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벌 보완처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그랬고, 그럼 10세가 안 된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세가 안 된 친구는 형법에도 못 받고 형법도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도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체의 형벌 보완처분,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즉 10세 미만자는 살인을 했든 강간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일체 형사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게요. 그쵸? 맨 밑에 19세 이상자는 형벌 보완처분 받는다. 이 사람 성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세 미만자는 일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요 59조, 69조를 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를 처할 때에는 사형 무기를 가지 않고 15년짜리 유기징역을 처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 DC 해준 거예요. 이게 소년이라고 해서 DC를 해준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소년법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자, A라는 친구가 16세였어요. 16세. 16세였는데 B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강간하고 죽여버렸어요. C라는 사람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D라는 사람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연쇄살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 무기를 안 때려요. 15년짜리 딱 때리고 말아요. 이것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에요. 사형. 유영철 같은 애들 있잖아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근데 야가 18세가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야한테 특혜주고 있는 거예요. 유가족 입장은 생각 안 하나요? 피해자 입장은 생각 안 하나요? 어이? 자, 재판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당시. 재판시 나이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나이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받으시고요. 밑에 화살표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심 판결 선고 시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5년입니다. 15년. 15년짜리 딱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부정경 갑니다. 자, 부정경도 중요하죠. 소년이 법정형입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는 거예요. 장단기를 정하였다는 말은 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징역 2년에 단기 2년에 장기 5년 이렇게 합니다. 단기 2년에 장기 5년. 예를 들면 여기가 단기고 여기가 장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이 어디 가서 구체화돼요? 그렇지. 교도소에 가거나 소년원에 가거나 해서 이 형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고 안 치고 착실히 교육받고 그러면 단기만으로도 여기서 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치고 그러면 단기에는 못 나오고 장기까지 가서 그때 출소를 하는 것이고 이 친구가 단기에서 출소할까 장기에서 출소할까 그 중간에서 출소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거기 가서 교정시설에 가서 얼마만큼 교육을 잘 받는가에 따라서 형기가 달라져요. 그것이 소년에게는 있다. 성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에게는 부정경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됐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위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치? 이 19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은 범행시뿐만 아니라 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여기서 재판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빨간색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사실심을 말한다. 사실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에다가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밑에다 그릴까요? 밑에다 그릴게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 칸을 만드세요. 자, 위에가 3심이죠. 밑에가 2심, 밑에가 1심.
그쵸?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심이에요. 그리고 3심제도 요것이 대법원이죠. 대법원이죠. 법률심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요새? 19세 나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시뿐만 아니라 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재판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심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1심, 2심 때의 나이가 19세 미만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사실심이라고 했죠? 여기서 19세 이상이다. 땡땡. 19세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게요. 자, 밑에 보면 A라는 소년이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죽였다. 사망을 하게 했다. 이 범행시 나이잖아요. 범행시 나이. 뭐 예를 들면 16세였다. 근데 이것이 범행시 나이였어요. 글쎄요. 이 친구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심으로 오거나 2심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올 거 그 나이가 19세 미만자가 되어야 돼요. 재판받을 때 나이가 19세 미만자가 되었을 때 그때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연예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해서 약간 특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나요? 60조 나와 있죠. 60조에 부정경을 받는다. 그래서 장단기를 정해서 이 친구가 교정시설에 가서 얼마 만에 교육을 잘 받는가에 따라서 형기가 달라져요. 이건 특혜 중에 특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부정경을 받는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1심이든 2심이든 그때 재판 받을 때 나이가 19세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19세가 넘어가게 되면 소년법을 적용을 못 받아요.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그때는 부정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경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잘 나옵니다. 사실심 잘 나오고요. 자, 보세요. 항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2심을 말하죠. 2심을 말하죠. 자,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 사람이 소년이었대요. 소년이었는데 부정경이 선고되는 건 맞죠?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3심이잖아요. 3심. 3심이 와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2심에서 받은 그 부정경을 선고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 건가요? 파기사유가 안 되죠. 그렇죠? 2심 때의 나이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경을 선고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 아실 텐데 이 3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고심이라 쓰고 그 다음에 2심을 뭐라 불러요? 항소심이라 하죠. 자, 3번 봅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항소심 2심이죠. 2심에서의 나이가 이미 19세에 달하였다는 말은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부정경을 때려야 되나요? 정경을 때려야 되나요? 정경을 때려야 되죠. 부정경 때려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 동그라미를 선택했을 때에는 부정경을 가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60조 보세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는 말이 바로 부정경이다는 것입니다. 유기형일 때 부정경인 것이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일 때는 부정경 때리지 못해요. 그때는 정경 때리는 겁니다. 자, 다시 와서 자, 그 밑에 판례 보면 사형, 무기를 선택했을 때는 마지막 줄에 부정경은 그 적용이 없다. 부정경이 아니라 정경이다는 겁니다. 여기도 부정경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밑에 판을 보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은 그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소년은 갔다 왔죠. 성인이 되었을 때 똑같은 뭐 절도라든지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과거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기록도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59조인데요. 59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59조를 가보면 사형 무기형의 완화 그랬죠. 자,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범죄 행위 당시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를 못 때립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DC해집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15년짜리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그랬잖아요. 이 처할 경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단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18번도 보시면 사형 무기가 바로 뭐다? 사형 무기가 처단형을 의미한다. 이걸 선고형이라 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 있어요. 선고형이 아니라 처단형을 의미한다. 처단형이 사형 무기일 때는 15년짜리 유기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법정형도 아니고 선고형도 아닙니다. 오로지 처단형이다. 자, 그리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가 되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우리 형사법 할 때 배우죠?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것을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년법 관련해서 법조문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